오성수의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이 공기 산업입니다. 이제 공기가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말 그랬네요. 공기가 이제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사실 물이 산업이 되는 시대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있었었는데 이제는 공기를 가지고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랄지 이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공기가 산업이 되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광주가 이 공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국내 대기업인 LG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략 이 공기 산업이 어떤 건지 감은 오는데 정확히 공기 산업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요, 이 공기 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코로 들어마시는 공기와 관련된 이런 제반 산업을 일컫는데요. 네. 쉽게 설명을 하면 그 공기 청정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가습기랄지 제습기, 냉온방기 등과 관련된 이런 산업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필터와 어떤 센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매연 저감 장치랄지 이제 환경 오염 물질 어떤 각종 제어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건축 자재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공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광주시가 이번에 이제 조성하기로 했다는 이 공기 산업 클러스터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광주시가 이제 LG전자와 이제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 협업팀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이 에어 가전 산업 협의체를 이제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이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이제 기술 연구와 또 기업을 육성을 하고요. 중소기업 대부분 기르겠죠. 또 사업화를 위한 창업 지원이랄지. 또 관련 지역에 있는 기업과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와 LG가 또 이렇게 손을 잡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광주의 가전산업이라고 하면 백색 가전,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이 정도가 다였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LG가요, 이제 국내 5대 대기업 중에 속하는데, LG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뭐 지역 자치단체와 막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의외로 LG가 이제 광주에 이제 투자할 의향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LG가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광주시가 꾸준히 이를 준비를 해왔던 어떤 결과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광주시는 2017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 광주시와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해서 공기도시 맑은 광주, 뭐 예향 광주가 아니고 공기도시 맑은 광주에 있던 비전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미 공기산업과 관련된 이제 제반 사업들을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친환경 산업을 이제 지역 미래 산업으로 이제 내다보고 그때 이제 초석 다지기를 한 셈인데요. 여기에요, 더 중요한 것이 광주는 공기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약 110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공기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 한 170여 곳, 180곳이 좀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 64%가 광주에 몰려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제반 중소기업과 또 이쪽에 관심을 갖는 LG가 딱 맺어져서 상당히 조화로운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한 셈입니다. 네, 광주에 뭐 공기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110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광주에 이런 기업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광산업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 많은데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년 전부터 일부 라인이 이제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협력 업체랄지 중소기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납품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다른 분야의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공기와 관련된 분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광주가 굉장히 그 공기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현재 광주시에 제시하는 이런 기대 효과를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2020년부터 향 5년간 3,500억 정도로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공단, 구체적으로 평동공단에 이제 3만여 평 공단을 이제 조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동기술센터를 세우고 연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이제 공기산업 중소기업이랄지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제 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공기산업 관련 규모가 약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조 7천억 정도, 약 4조 원 정도로 국내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광주시가 굉장히 선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담긴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대기업을 연계한 사업 유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사업 추진도 좀 희망적이다라는 기대를 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차원의 여러 방안들 많이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관광지 개발이랄지 뭐 그렇게 하는데 제일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그것도 견실한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경우는 아니죠. 뭐 군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네. 분명한 것은 대기업은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의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서 완성차 공장을 이제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공기산업 협약을 맺은 것은 공기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비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앞서서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전국에서 공모를 했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광주시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이제 네, 집중 네. 육성키로 했거든요. 네. 여기에도 이제 LG전자가 관심을 갖게 된 네, 상황인데요. 저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즉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에 투자를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LG전자가 이 공기산업과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광주는 그야말로 어떤 산업 생태계가 바뀔 정도로 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미래를 결정할 광주시의 청사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좀 특별한 보육 캠페인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들 관심을 가질 그런 캠페인이 될 텐데요.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가끔가다 동구청이요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이 사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조금 의아했고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네.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도시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눈길을 끈 것인데 네. 사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굉장히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이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구청이 이 보육 캠페인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제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나 조부모들 대상으로 한 것을 넘어서 이 육아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이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제시한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에게 스마트폰 없는 도시,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그 담당자가 네. 상당히 고심을 했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담당자하고도 이제 한번 만나보고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출산이 이제 고착화됐잖아요. 네, 네.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1%가 0.98명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출산의 이제 고령 사회가 이제 정착화되면서 이제 육아 부담 같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질이나 동반 같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이 차관에서 이제
광주 동구청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 쉽게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의 중독 현상에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요. 실제로 어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어떤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과 과의존의 아동 비율이 한 20% 정도, 20.7% 정도 이른다는 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직접 전자파에 따른 얼굴과 머리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고요. 또 네. 눈 망막세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일단 스마트폰을 가능한 한 좀 줄이고 또 게임을 하는 것을 거의 좀 금지를 하고 금색이 아니라 좀 더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반증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에 따른 보육 방법도 이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물론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거리를 찾는다랄지 아이들의 위치 동선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스마트폰을 없앨 수 있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캠페인의 취지는 스마트폰 대신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하면서 또 어떤 정서를 공감하는 이런 놀이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네. 이건 시간을 확대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보육교사나 조부모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없는 보육의 방법이랄지 또 마을과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보육 방법을 논의하는 다양한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인데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정말 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이 3대 보육 방침이 있다고요? 예, 이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3대 보육 방침이거든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그게 세 가지로 이 아이가 존중받는 포용 사회, 또 남녀 평등 사회하고 또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이제 보육을 지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네.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자, 안정을 지지하자 그런 취지고요. 또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이렇게는 과정을 통해서 포용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자 이런 취지도 좀 담아 있고요. 네.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돌봄 문화 환경을 조성을 해서 보육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을 좀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구의 보육 방침을 보면 보육은 엄마나 또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남녀 모두 또 우리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숙제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이 또 확산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